그럼 바로 화면을 켤게요. 보시는 것처럼 또 다시 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붉게 물들었는데 또 피바다 수준으로 점점 물들고 있죠. 비트코인이 지금 이 피바다의 짙은 붉은색이 보이는데 알트들은 그래도 아직 짙은 붉은색이 완전히 아니에요. 이런 모습도 참 보기 드문 또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걱정이 크실 텐데, 그러면 하나씩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다 반등이 없이 그냥 줄줄줄, 그때는 뭐 그냥 기울기만 약간 완만해진 거지 이건 반등이 아니잖아요. 줄줄줄 지금 계속, 이때가 언제야? 11일 이후로 해가지고 오늘이 지금 18일인데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계속 지금 흐르고 있다. 결국에는 90K도 깨져가지고 조금 전이었어요. 89.7K도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더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어코 이 CME 갭을 채웠습니다. 지난 4월에 생겼던 이 CME 갭을 설마 했는데 결국엔 채웠다. 진짜 이 시장은 설마가 현실화가 된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데 진짜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죠? 결국엔 채웠다. 결국엔.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89.7K를 찍었으니까 재보니까 28.8% 정도 되더라고요. 28.8%. 거의 29%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이너스 30%, 기존에 지금 이 저항대를 넘길 때마다 30% 이상의 다 하락이 나왔었다. 그래서 뭐 31%, 뭐 34% 이랬었는데, 그래서 30%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데 저도 뭐 설마 여기까지 가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왔다. 거의 왔다. 지금 30%가 88.2K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30%가. 근데 이제 89.7K니까 뭐 지금 이 기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찍고도 남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이때 봤을 때 96K 지지대, 92K 지지대, 84K 지지대, 82K 지지대 했었는데 지금 지금 여기를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 지금 시즌 종료라는 이야기가 사실상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300일선까지 깨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 차트의 흐름만 봐서는 시즌 종료로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은 맞긴 하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하락이 나왔느냐? 지금 이 하락이 코인장만의 하락은 또 아니었습니다. 어제 이 미 증시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붉게 물들었어요. 가운데 이제 딱 구글이 이제 지난 금요일에 워렌 버핏이 매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구글은 3%, 원래 시간 외에서는 4%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마감은 3%대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붉게 물들으면서 이제 마감을 했죠. 그래서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 S&P 500이 마이너스 0.9니까 거의 마이너스 1%, 나스닥도 마이너스 0.8%니까 마찬가지로 거의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을 했고, 이 공포지수, 빅스지수가 무려 12%나 상승을 하게 되면서 22까지 올라갔으니까 중간값, 그 중앙평균값보다는 이게 올라간 그 수치일 거예요. 어쨌든 좀 상당히 올라갔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실시간 코스피를 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3%, 코스닥도 마이너스 3%. 그래서 4천선이 깨졌습니다. 4천선이 깨졌다. 그러니까 지금 코인장만의 이 공포장이 아닌 겁니다. 공포장이 아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미 증시가. 어제는 또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피터틸이 엔비디아를 전량 매각을 했다. 그래서 월가의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뭐 피터틸 유명하죠. 지금 뭐 그 이더리움과도 좀 관계가 있고. 그래서 월가에서 그 최근 몇 주간 AI 관련 기업주가 과열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2, 3년간의 급등세가 더는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경계심이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그 버블 다시 한번 또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뿐만 아니라 어제는 또 요 소식도 들려왔어요. 월가의 채권왕의 오싹한 경고 해가지고 다음 금융위기는 사모대출에서 온다. 그래서 뭐 2,500조의 사모대출이 대형 금융기관의 뇌관이 될 것이다. 주식시장 거품 경고.
지금 엄청나게 투기적이다라는 이런 소식도 나왔고, 또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 연준 12월 이 FOMC 때 금리가 안개 속이다. 그래서 금리 경로를 뒤흔들 매파 논리와 FOMC 분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며칠 전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제였나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나? 그 연준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각자 다른 장소에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던 그것도 제가 전해드렸었죠. 어쨌든 지금 금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로 해가지고 5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도 더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졌다. 이것도 지금 다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뉴스에 또 나온 게, 기사로 나온 게 S&P 500과 나스닥이 수년 만에 동시에 50일 이평선을 하회했다. 이것이 이제 추가 하락 신호냐.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수년 만에 뭐 51선 이평선 하회라고 하니까 이 51선 이평선을 하회한 것이 뭐 수년 만에 꼭 얼핏 읽으면 수년 만에 또 이평선을 하회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 뜻은 S&P 500과 나스닥이 같은 날에 동시에 50일 이평선에 하회한 것이 수년 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목을 이렇게 수년 만에 뭔가 이평선, 50일 이평선을 하회한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이제 공포로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S&P 500 지수가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인 14일까지 138거래일 연속으로 50일 이평선 위에서 마감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50일 이평선 유지 기록이다. 최장기 기록은 2007년 2월 26일까지 149거래일 연속 50일 이평선 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1선, 제가 찐 상승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미 증시가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51선이었습니다. 그죠? 이 51선.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51선을 이때 관세 쇼크 이후로 지금 하회를 하지 않았다. 지금 하회를 지금까지 계속 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51선을 하회를 하는 움직임이 간헐적으로 계속 나오면서 상승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51선 밑에서 하회를 했거든요. 그전 이제 요거 지난주하고 엊그저께는 결국에 말아 올려가지고 종가 기준으로는 51선 위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요 얘기가 안 나오다가 드디어 어제 51선 밑에서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금요일 하루 51선 하회로 열기 끝, 아직 애매하다고 본다. 그래서 뭐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고 이때 비트도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비트코인 흐름을 좀 볼게요.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이 노란색이 지금 비트코인 흐름이고 그 다음에 캔들은 지금 S&P 500이니까 근데 보통 이제 비슷하거든요.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떨어질 때 같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큰 그림에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도 어느 정도 같이 상승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미증시는 상승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꼬꾸라진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꼬꾸라진 거다. 그래서 제가 요것을 지난 저희 멤버십 회원 방송 때 금요일 날 지금과 똑같았던 시기가 있다 해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흐름이 미 증시는 올라가는데 비트는 꺾였던 흐름이거든요. 이때 흐름과 언제가 똑같았느냐. 이때입니다. 이때 2021년도 5월 달에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요 노란 색깔이 저거예요. 요 노란 색깔이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요 캔들이 S&P 500인데 보시는 것처럼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오버슈팅을 하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5월 달에 이때 부처빔이 생겼잖아요. 부처빔이 생기면서 하락에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다. 그런데 미 증시는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지금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디커플링으로 간 겁니다. 지금하고 이때 2021년 5월하고 비슷하게 디커플링으로. 그러다가 요 구간을 벗어나고 나서 이제 같이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즌 종료로 갔었던 요 흐름. 그런데 디커플링, 큰 틀에서는 디커플링인데 요것을 자세하게 보면은 또 커플링이거든요. 세세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요때 하락을 했을 때가 미 증시도 하락을 하고 또 이제 요때가 이제 6월이거든요. 6월 달에도 미 증시가 요때 하락을 했을 때 같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하니까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오지만 7월 달에 하락이 나왔을 때 같이, 그러니까 더 하락을 하게 되면서 큰 그림에서는 디커플링이지만 세세하게 미 증시가 떨어졌을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갔을 때 그냥 그나마 살짝 올라가고, 근데 이제 그 폭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디커플링으로 가지만 세세하게 보면 움직임은 커플링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세세하게 보면 커플링, 미증시가 눌릴 때 비트도 함께 눌렸다. 정리하면 2011년 5월 요때 부처빔이고, 6월에 미증시가 조정을 이렇게 받을 때 같이 비트도 꺾였고, 7월에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그 이후의 반등부터 이제 찐 상승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미 증시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미 증시 비트 동시에 찐 상승이 시작이 예상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멤버십 영상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미 증시는 상승하는 흐름, 물론 이제 쭉쭉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제한이 됐죠. 근데 이제 비트는 완전히 꺾였었고, 근데 문제는 이 미 증시가 아직 조정을, 이렇다 할 조정을 받지를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던 것이 51선이었고, 근데 이제 51선을 하회를 한 거예요. 이제 하회를 한 거다. 그러면 이제 하회를 했으니까 이 미 증시가 이때도 보시게 되면은 미 증시가 한 번 떨어지고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물론 그렇게 뭐 짧을 때도 있지만 뭐 길면은 좀 더 이렇게 깊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 증시가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첫날이다. 이제 첫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그 패턴 아까 전에 봤을 때 미 증시가 꺾였을 때 같이 이제 비트코인도 그 조정 장세가 나타나잖아요. 물론 지금 미리 매를 맞았지만, 그러니까 아직 이 미 증시가 지금 조정을 받게 되면 비트코인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딱 보셨겠지만 시장에 악재가 나올 때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는 듯하다. 피터 틸이 뭐 전량 매각했다라고 하고, 근데 이 피터 틸이 지금 엔비디아를 전량 매각했는데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전량 매도를 엔비디아는 했지만 애플하고 MS는 또 늘렸어요. 애플하고 MS는 늘렸다. 근데 아까 전에 이 기사도 보시는 것처럼 그 늘렸다는 기사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팔았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팔았다만. 그러니까는 저걸 매수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뭐 피터 틸도 완전히 이 시즌 아웃이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엔비디아는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미디어는 이제 요것만 부각을 해가지고 하는 거다. 그리고 때마침 시장이 또 떨어지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월가 채권왕도 나오고 지금 FOMC도 또 불안정한 것도 나오고 막 이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에 악재가 나올 때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는 듯하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포가 조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비로소 이 조정을 겪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은 보시면 나스닥이 지금 또 마이너스 0.9까지 떨어졌네요. 아까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또 지금 더 하락을 하고 있다. 더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그래도 0.618이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면서 이제 0.786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0.618도 넘어서서 이제 확실하게 이때 이렇게 꺾이는 그런 큰 산의 그림을 확실하게 이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RSI가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2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0 이하로 드디어 떨어졌다. 과매도 영역으로 떨어졌다. 과매도 영역으로. 비트도. 그럼 RSI가 과매도 영역일 때 가격도 바닥이었을까를 본다면 지금 이제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왔잖아요. 과매도 영역이 언제 들어왔었냐? 요때예요. 요때가 언제냐면은 2025년 2월달. 요때죠. 이때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이때 과매도였는데 실제 바닥은 2월이 아니잖아요. 관세 쇼크 때 요때입니다. 요때. 그죠? 요때. 근데 요때는 정작 바닥을 찍었을 때는
RSI가 지금 한 33에서 한 35 정도, 어쨌든 과매도 영역 30 이하는 아니었다. 과매도 이하는 먼저 한 2월 달이었다. 그러면 요 전에, 그 전에는 언제였느냐? 딱 대략 봤을 때가 이제 요때도 있고 요때도 있고 요때도 있는데, 먼저 찍었을 때가 요때거든요. 요때? 요때 먼저 찍었을 때가 2024년 6월 달, 6월 달. 그러다가 한 번 더 떨어질 때도 살짝,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8월 달 바닥을 찍었을 때 살짝 가장 깊게 눌렸던 때가 요때예요. 요때가 지금 딱 20 한, 지금 보면 한 26, 지금 수준이네. 26까지 떨어졌고, 그다음 때 RSI는 살짝 눌렸지만 거의 한 30 부근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바닥 부분은 요때보다 6월 달에 찍었던 것이 더 RSI가 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걸 봤을 때 실제 바닥을 찍을 때는 RSI가 정작 이 과매도 영역이 아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RSI만 본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장은 생각보다 깁니다. 생각보다 길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의 그 시기가 2021년도 5월 달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쌍봉이었을 때 한번 장이 꺾이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 봉을 만들기 전에, 그 꺾였을 때 그때의 흐름과, 그러니까는 2021년 5월 달에 부처빔이 생겼었고, 근데 이번에는 대청산빔이 10월 달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이 하락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이제 하락을 하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찐 상승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부처빔이 발생하고 나서 여기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까지가 한 63일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상 찍을 때가 한 39일 요때, 현 시점이 요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만약에 이 부처빔 요때 하고 대청산빔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비슷하게 본다면 63일째 될 때가 이제 12월이 넘어서예요. 12월이 넘어서. 그리고 지금 39일, 지금이 한 39일 정도 될 때가 요때니까 대략적으로 그 시기가 두 번째 이제 그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조정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다시 뭐 반등이 나올지언정 바닥을 다시 한번 찾는 이런 흐름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장은 생각보다 길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바닥일 것이라는 희망을 품지 말고 이 차트 이미지 흐름을 이해하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때 부처빔 이때하고 동일하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동일하게 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큰 하락빔이 나오면서 패턴상 비슷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팩트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장의 공포가 찾아오면 그것이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조정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깁니다. 길다.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라는 희망을 품기보다는 말씀드렸던 이 조정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이해를 하면서 살아남는 법을 스스로 깨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 시간 속에 이 미 증시도 조정을 받던, 아니면 아직도 조정의 시기가 아니던, 근데 지금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간밤 새벽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정을 받는 것 같죠. 그죠? 조정의 그 시기로 가는 것 같다. 시간이 갈수록 많은 투자자가 이제 시즌 종료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근데 이 같은 분위기가 2021년 5월 부처빔 이후에 대폭락했던 그때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그랬어요. 이 시기에도 이제 시즌 종료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결국에는 다시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쌍봉을 찍고 시즌을 마쳤던 그때와 어쨌든 좀 비슷하다. 저도 코앞의 상승 혹은 하락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물줄기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줄기를 봐야 된다. 저 역시도 2017년부터 코인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야 물줄기를 보고 달려온 결과 살아남았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살아남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방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조정장은 생각보다 길다.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단기 SOPR, 그래서 제가 SOPR 1 기준으로 해가지고 1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손실을 보는 것이고 1 이상 오게 되면 이제 단기 보유자가 이제 수익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가 이제 여기에 1이니까 1 이하로 떨어져서 손실 구간이긴 해요. 손실 구간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관세 쇼크 때 2021년 4월달 관세 쇼크 때 그 다음에 2024년 8월달 요때가 8월달이지 그죠? 요때가 딱 8월달 요때 8월달 요때 엔캐리 청산 때 요때가 있는데 보시면 이 SOPR이 어디까지 떨어졌냐, 그러니까 이때가 역대급으로 진짜 크게 많이 떨어졌어요. 엔캐리 청산 때 그죠? 그리고 관세 쇼크 때도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좀 계속 그 1 이하에서 놀고 있긴 하지만 아직 크게 털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찐 반등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한번 크게 좀 털리고 나서야 반등이 나오는데 아직은 좀 털리곤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더 이것이 내려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하나의 이제 반등이 좀 더 가까워졌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털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죠. 이게 비트코인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장이 계속 또 불안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조정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뭐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그 찐 상승장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희한하죠. 비트가 100K가 깨지고 지금 뭐 90K도 지금 깨졌는데 그런데 비트 도미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58%대까지도 지금 진입을 했네요. 상대적으로 알트가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트가 버티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트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 과연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떨어지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지금도 저점을 아직 깨진 않았네요. 89.7K 아직 깨진 않았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조차 없었으니까 이제 반등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거든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기술적 반등 이후로 다시 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증시의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미증시가 이제 조정을 시작한 것 같거든요. 미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이 나올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미증시가 조정을 받는데 혼자 비트코인이 달릴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혼자 달릴 수는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증시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이제야 이 미증시가 조정을 받는 그 시기가 이제야 왔다. 그래서 미증시가 조정을 받는 이 구간 동안 비트가 얼만큼 버텨줄지. 근데 이미 진작에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디 있지? 이미 지금 과매도 영역입니다. 과매도 영역이다. 그러니까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지긴 했다. 그러니까는 알트들도 이미 많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비트가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가격이 없다. 지금도 이미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이미 많이 떨어졌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살짝 다른 것이 아직 0.618을 못 찍었습니다.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0.5, 이제 0.5였는데 지금 더 떨어지니까 이제 3,000달러 깨졌어요. 3,000달러 깨졌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여기 0.618인 2,700달러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상승에 대한 우리가 황금 비율로 보는 그 되돌림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전혀 상승 추세가 깨지고 뭐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지금 딱 이 한동안이 저항대로 작용했던 가격이잖아요. 0.618짜리가 딱 지금 보이죠? 0.618짜리.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여기까지 떨어지고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더 떨어질 룸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전혀 뭐 실망하거나 그럴 위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록 이 비트코인이 좀 불안하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1년 5월 달 하고 당연히 똑같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때 흐름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점을 여길지 모르는 바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은 결국에 하고선 상승을 하는 이 그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전 당연히 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 조정장은 생각보다 길다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상승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돈의 흐름이다. 계속 말씀드리는 돈의 흐름. 돈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찐 상승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 이유가 미 증시가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라는 얘기는 미 증시가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미 증시가 큰 틀에서는 그 디커플링이었지만 세세히 봤었을 때는 커플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세세히 봐서는 커플링이다. 그러면 미 증시가 올라갔을 때 그때 이때처럼 이때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이후에는 미 증시하고 비트가 동시에 찐 상승을 시작을 할 것이다. 언제? 미 증시가 충분히 조정받고 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가 충분히 조정받고 결국에는 유동성이 풀릴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 이후에 상승의 흐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힘드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제 알트가 좀 버티고 있는 것도 저는 시즌 종료가 아니라는 하나의 뭐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리플 또 한번 볼 텐데, 보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또 어떤 말씀 하시는지 보고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